네, 안녕하십니까.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우쌤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프로그램, 이제 단결안이라는,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프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부의 이제 소통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쌍이라도 이혼을 막고 좀 더 좀 삶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뭐 금쪽이도 물론이고 결혼 지옥 이혼 숙녀 캠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던데, 물론 뭐 프로그램을 위해서 약간 각본 각색이 된 것도 있겠지만, 근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화면상으로 나와서 부부의 일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유심히 보고 부부 문제들을 맞닥뜨리는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특별히 뭐 전문 지식을 갖고 상담사 공부를 안 해도, 저같이 인상학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느끼는 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나이 연령대에 같은 처지에 계시는 분들은 우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상담을 하는 방식이, 그 사람들을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좀 다릅니다. 인상으로서 이제 파악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혈액형도, 그리고 MBTI도, 사주도, 물론 사상 체질까지, 물론 사람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눈, 코, 입이 다른 데서 오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피를 뽑는다든가 생년월일이 필요하려 하지도 않고, MBTI도 몰라도 얼굴만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인상학 공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봤을 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 관상하고 좀 다르구나. 관상은 정해진 것, 정해진 것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관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은 선생님들이 사주를 바탕으로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좀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좀 보충적인 설명들이 필요하니까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뭐 은밀히 조사를 안 하니까 이분들의 생년월일이나 뭐 나이나 이런 걸 조사하면은 뭐 더 자세히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의 이목구비로만 그 사람의 기질과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아, 사람 얼굴만 보고도 저런 성격이 다 얼굴에 담겨 있구나, 그걸 알아볼 수 있구나.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때로는 뭐 나는 안 그런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거기에 조합적인 상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허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대입을 시켜서 한번 비교해서 피드백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예, 중요하고, 그게 이제 역으로 제가 얼굴 읽는 방법과 주변의 가족, 아니면 친구, 지인, 이런 분들의 얼굴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맞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부도 앞전에
거기 이제 부부처럼 먼저 얼굴형을 살펴봅니다. 얼굴형을 살펴볼 때 아내분은 약간 볼록형이고 남편분은 일자에서 위로 선을 그었을 때 약간 오목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볼록형의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볼록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오목하다는 것은 조금 담아두는,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담아두고 참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얼굴로 처음에 딱 봤을 때 아내분은 볼록형, 남편분은 오목형. 누가 공격하고 수비인지 몇 번을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딱 보시면 알겠죠. 그러면 좀 받아주고 참는 쪽은 남편 쪽이겠네. 이게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많이 빗나가지 않더라는 거죠. 조사를 해보고 임상을 해보고 여러 명을 이제 임상을 해봤을 때 물론 눈, 코, 입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얼굴형에서 먼저 또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내분은 눈이 큽니다. 쌍꺼풀이 있고요. 그래서 눈도 갈색입니다. 그러면 창문이,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창문이 많이 열린 겁니다. 남편분은 쌍꺼풀이 없고 눈이 가늘고 깁니다. 그러니까 눈이 속쌍꺼풀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예인들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쌍꺼풀이 크고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없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요즘 이제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뭐 무슨 차승원 씨나 뭐 소지섭 씨나 박서준 씨나 뭐 많죠. 네. 연예인들이 지금 요즘 쌍꺼풀이 없는 사람도 많이 인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하죠. 받아주기만 생겼죠.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물론 TV 프로 나와서 웃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그스럽고 재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라는 거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남편분처럼 이렇게 생긴 눈은 멀리 내다보고 기다려주고 배려한다. 우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히터를 좀 겨울이라 틀어놨는데 히터가 많이 덥다. 그러면 히터가 더워요. 저거 좀 끄면 안 될까요? 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당연히 여자 쪽입니다. 남자 쪽은, 남자 눈은 아니 나는 덥지만 다른 사람 추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눈이 저런 눈이고요. 바로바로 표현하는 눈은 아내같이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고 또 눈이 갈색이면 감정적이고 예술적이고 표현력이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리액션도 좋고,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음식 다 먹을 때까지 리액션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또 그러면 내 친구는, 내 아는 사람은 눈도 큰데도 말이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통계를 내보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눈이 크면 재밌습니다. 왜? 뭘 하나 사줘도 리액션이 크기 때문에 여자들이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분과 이 여자분은 궁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리액션 잘하고 표현 잘하는 아내가 재밌고 좋은 거예요. 이 아내분은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고 이랬다 저랬다 해도 다 받아주는 남편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궁합이 잘 맞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런 면에서 끌렸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50대 50, 정확하게 50대 50 서로 좋아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들의 특징, 기질과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 연애할 때는 배려해주고 상대를 위해주기 때문에 맞춰주는 쪽이고, 결혼해서 애를 놓고 살다 보면 자, 기준점은 나한테로 오기 때문에 내가 우선식이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질과 속성을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먼저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런 특성 때문에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부부가 싸웁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게 통계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봤을 때 그저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남편은 속에 있는 걸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두 분 다 지금의 공통점은 코만 큽니다. 그래서 광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얼굴이 둘 다 밋밋하게 공주가 되어 있고 왕자가 되어 있습니다. 공주와 왕자라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웃지 않는 사람들, 웃지 않는 친절하지 않은 콧대 높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공주와 왕자를, 예뻐서 잘생겨서 공주 왕자 할 때는 제가 공주님 왕자님 붙여줍니다. 하나, 공주와 왕자다, 공주병이고 왕자병이다. 뭐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보다는 그만큼 지금 콧대가 높아져 있다, 그만큼 내가 웃을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잘났다 이런 것보다 지금 그만큼 광골의 근육을 쓸 일이 없었어, 흘러내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내분의 불만과 원하는 방향이 남편과 맞지 않았을 때 남편은 그 표현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그 표현 방식이 피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자꾸 나간다고 그래요.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아내분이 말하기를 남편이 약간 의처증이 있다, 내가 집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냐, 뭘 하냐 이렇게 너무 꼬치꼬치 물어서 힘들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보면 코가 높죠. 남편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피하는 쪽인데, 왜 피하느냐, 아내분은 친정 엄마 아버지하고 애들 보면서 애 봐달라 하면서 자기들 친정 부모하고 소통을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여성분들이 좀 그거는 좀 상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지 남편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편을 만들려는 그런 습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저는 좀 불만인 게 친정아버지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건 고자질이지 소통이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을 고자질하고 남편을 더 힘들게 할 뿐이지, 그래서 더 힘들게 하면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인이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차 안에서 울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울었다는 거죠.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래서 이제 아내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할 때, 감정적인 사람은 리액션도 좋고 표현도 잘하지만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조금 다혈질 수 있어요. 버럭버럭거리죠. 확 타오르죠. 그러다가 보니까 말할 때 보면 그 말투가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그거는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렇게 계속 턱을 들고 공격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고쳐주시면 좋겠더라. 그리고 턱이 약하기 때문에
남편 없이 참으며 버텨온 시간들이라는 말과 아내의 얼굴은 약간 언밸런스납니다. 턱이 약한 사람들은 참고 버티면 턱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턱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쪽이 더 맞습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한 사람들은 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제가 죄송하지만 아내분한테 점수를 많이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더 조금 불리하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분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또한 제 이 영상을 보고 인상학을 좀 배운다면 아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표현하는 것은 때로는 되게 변덕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남편한테는 눈이 가늘고 긴 사람은 눈이 크고 동글동글하게 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그냥 눈이 큰 사람들은 그때그때 표현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싸우고 이런 모습을 안 보이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피해서 외박을 해서 차에서 자고 피하는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오빠는 항상 그래라. 집에 안 들어오면 된다. 그럼 된다. 이게 말을 풀 때 표정이 두 분 다 표정이 이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난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살 거야. 그 효도가 뭔지 깨달았어. 뭔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내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만족은 스스로 하는 거지 그를 누가 채워주지는 못하죠. 스스로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훈련을 해야죠. 그러니까 힘든 거는 부모님하고 이야기했으니까 남편이 자꾸 힘들죠. 그러면 남편하고 소통하고 해결하고 해야 되지. 남편하고 왜 소통할 필요가 없어. 부모님이 항상 같이 계시니까. 그런데 뭔가 안 맞잖아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애기 봐달라는 게 효도하는 겁니까? 그건 너무 언밸런스하는 그런 부분이고 좀 안 맞죠. 아내분이.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이건 고자질이죠. 부부끼리 해결을 해야지. 남편도 기가 칼기입니다. 기가 깃밖에는 예쁘게 잘생겼는데 기가 칼기죠. 그래서 한 성격 있어요. 이분도 한 성격 있고 코가 높죠. 자기 자존감이 높은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 치고는 좀 행동이 좀 소극적이죠. 그 이유가 남편이 조금 보면은 일단 그 자리에서 내 편이 되어줬으면 아내가 자기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친정 부모님한테 고자질을 하니까 자기도 힘들었던 거죠. 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을 읽어보면 자, 늘 이혼을 바라며 살아온 아내의 어머니가 지인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셨던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분은 얼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 평생 그걸 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 사람한테 그런 까르마가 있으니까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남편도 저렇게 행동하네. 남편은 또 저런 거 아니야?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아니야? 결국은 그쪽으로 몰다가 남편이 뭐 누가 남편들이 밖에 가서 뭐 동창을 만나고 그럼 그렇네 바람 피했네 결국은 네가 이렇게 사는 맞네 이렇게 되는 부분들 많다 그랬잖아요. 그걸 반대로 이겨내셔야 되는데 부모가 살아온 환경이 나에게도 미치는 경우 자식에도 그래서 내 결혼 생활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큰 소리 치면서 화내셨던 아버지, 지금은 안 그래요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까르마가 되어 있다. 남편이 똑같이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러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몰고 가신 건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충격을 받는데 그 말에 상처를 받게 되죠. 또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아까 전에 참고 버티고 인내했다는 것은 조금 지금 말과 안 맞다.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다는 말이 더 맞다. 남편 또한 어릴 적 부모님이 많이 다투셔서 이분은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왜? 어머니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또한 과거에 부모님의 생활이 그런 자기한테 어떤 까르마가 되어서 지금 결혼 생활에서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묻죠. 남편의 상처를 공감하고 지지해 줄 사람이 있나요? 그건 아내인데 선뜻 대답하지 못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웃을 일이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코만 높아가지고 바람이 살랑살랑만 불어도 그 바람을 코가 다 두들겨 맞아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다. 예. 이 상황을 또 아내분이 지켜보죠. 지금 의지할 사람은 아내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에서 나와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다시 소통하고 화해하고 이런데 오빠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무력해지는 기분이 들어. 근데 이게 반대거든요. 예, 반대거든요. 남편은 아내처럼 저렇게 말을 조리 있게 요리조리 조리 있게 말을 해가지고 설득을 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여기서 소통하고 뭐 다시 잘해보자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이것이 개선이 될 것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 주는데 어떤 거 기질과 속성, 아내는 저렇게 막 표현을 하는구나. 우리 남편은 저런 게 있어도 속으로 생각을 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해 주는 건데 내가 너무 편해서 함부로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걸 고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예. 그리고 남편분은 저렇게 바로바로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거는 내 아프라고 한 소리 아닐 거야. 알았다. 뭐 이렇게 그냥 둥글뭉실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해력, 서로에 대한 이해력, 그대로를 봐줄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그걸 이해하고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지금은 젊으니까요. 서로가 서로 자녀를 키우면서 거기에 이제 서로 협력해서 사시면 두 분 아무 문제가 없죠. 다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상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우쌤이었습니다.